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시스템과 상호작용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역학적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할 예정입니다. 우리 이 단어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역학적 시스템, 그리고 지구 시스템, 그리고 생명 시스템. 그 중에서 역학적 시스템을 처음으로 하는데 요게 좀 많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좀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왜? 왜냐하면 이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지구와 뭐 태양, 지구와 달, 조금 더 디테일에 얘기해서는 지구와 물체, 또 심플하게 하면 물체와 물체 사이에서 서로 힘이 작용하면서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역학적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역학 시스템이 그 다음에 배울 지구 시스템, 이 생명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학적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게 뭐였냐면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지속성을 유지하는 걸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울 역학적 시스템은 이 여러 가지 구성요가 무엇이냐? 바로 뭐라고요? 여러 가지 힘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힘이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면서 지속성을 유지하는 체계를 우리 역학적 시스템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여러 가지 힘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고 교과서에도 간단히 얘기나 했어. 이 여러 가지 힘은 뭐 중력, 그렇죠? 탄성력, 마찰력, 전기력, 자기력, 부력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는 뭐 디테일하게 탄성력이 어떻고 이거에 대한 공식은 무엇이냐, 마찰력은 어떻고 마찰력에는 어떻게 작용하고 또 어떻게 또 정제 마찰력, 운동 마찰력 무엇이냐 이렇게 자세히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이런 게 어떤 것이 있고 이런 게 뭐 무슨 힘이냐는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력은 뭐였었죠? 물체 사이에 작용한 힘. 탄성력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힘. 그렇죠?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힘. 전기력은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서 서로 밀거나 당기는 힘. 자기력은 뭐였죠? 그렇죠. 자석 또는 자석과 세부치 사이에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힘을 자기력 했고, 부력은 뭐였죠? 액체나 기체가 물체를 떠올리게 만드는, 위로 밀어올리는 힘을 부력이라고 했죠. 이런 것 등등이 뭐라고? 바로 여러 가지 힘이에요. 근데 이 힘 중에서 우리는 뭐 다 각설하고 뭐가 제일 중요하다겠죠, 선생님이? 네, 이 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 나머지 건 우리 다루지도 않을 거예요. 왜? 이 중력이 바로 뭐라고?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 물체 운동을 설명하는데 가장 기본적이 되는 힘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힘이 무엇이냐? 힘을 영어로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그렇죠. 포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앞자를 따서 뭐라고 한다고? F라고 한다고. 자, 그러면 이 힘이 뭐냐면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이 힘이라는 것은 힘을 가했을 때 물체에 뭐가 변하는 거죠? 모양이나 운동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바로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모양을 다루는 건 우리 통합과학에서 배운다 안 배운다? 안 배운다. 왜? 모양까지 우리가 뭐 힘을 가했는데 모양이 찌그러졌어요. 그것까지 우리가 계산하면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물체의 모양은 우리가 생략할 거고요. 바로 운동이 어떻게 변하는지만 따져볼 거예요. 힘을 가했더니 움직인다. 또 힘을 가했더니 멈췄다. 그런 운동 상태만 우리가 따져보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얘기할 예정입니다. 자, 밑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자, 알짜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합력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을 우리가 알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어떻게 했냐면 칠판 위에 칠판 두 개가 가만히 있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다 알고 있어. 뭘 알고 있죠? 얘는 지금 밑으로 중력이 작용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쵸? 근데 얘는 정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힘을 작용하면 아까 모양새 때 변한다며 왜 안 변하냐? 얘는 뭐죠? 이 떠받치는 힘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떠받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실제로 이 물체의 작용한 힘은 뭐 하는 거야? 0이 돼버리는 거예요. 힘이 작용, 중력이 작용하지만 이 중력에 반대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한다고? 지금 압력, 즉 알짜임이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짜임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렇죠? 이 알짜임이 무엇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물체가 운동할 때는 알짜임을 따져봐야 돼요. 아무리 힘을 가해도 반대방에 힘이 있으면 힘은 다 더해서 0이 되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물체의 운동을 할 때 따져볼 때 뭐를 따진다? 바로 알짜임, 합력
이걸 따져야지 우리가 물체 운동 상태를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알짜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알짜임에 따른 물체 운동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게 누가 말했죠? 바로 뉴턴이 말했죠? 뉴턴이 1867년도에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책에서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고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뭐였냐면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와 힘이 작용할 때 어떻게 물체 운동이 달라지느냐. 자, 먼저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그럼 여기 생각을 해보세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맞아요, 안 움직여요. 그러면 정지한 물체는 어떻다고? 계속 정지할 테고, 거꾸로 지금 이 물체가 계속 운동하고 있는 상태야. 운동한 상태에서 힘을 가하지 않았어. 그럼 뭐 하는 거야? 당연히 그 상태를 유지하겠죠. 등속 직선 운동하겠죠. 운동하는 물체가 있으면 등속 직선 운동한다. 이거를 뭘로 설명했죠? 우리가 관성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관성이라는 것은 힘이 없을 때 정지하는 물체는 정지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게 바로 관성이에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법칙,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알짜임이 없을 때, 힘이 없을 때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설명한 게 윤들 법칙이다. 이게 관성의 법칙이다. 그렇다면 이 법칙은 뭐냐? 힘을 가했을 때 힘을 가한다면 뭐 하는 거죠? 속도가 변하겠죠? 예를 들어 정지한 물체에 힘을 가하면 움직이겠죠? 거꾸로 운동하는 물체에 힘을 가하면 빨라지거나 느려지겠죠? 그거에 대해 정리한 게 바로 뭐냐면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얘는 힘이 있을 때예요. 힘이 있을 때. 그렇죠? 힘이 있을 때. 즉 여기서 힘은 알짜임이야. 알짜임이 있을 때 물체는 운동하고 없으면 가만히 있는다. 또는 등속 운동한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운동 1법칙과 2법칙이 있는데 1법칙 좀 보시면 방금 얘기했던 선생님이 관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성은 알짜임이 0일 때 정지한 물체를 정지하고 운동한 물체는 등속 진속 운동한다.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수업 시간에 이 관성의 예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알아둬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어떤 친구가 뛰어가고 있는데 뛰어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졌어. 그럼 어떻게 되죠? 발은 가만히 있는데 얘는 움직이니까 앞으로 꼬라지겠죠? 이게 바로 관성이라고요. 그렇죠? 또는 뭐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죠? 몸이 앞으로 쏠리죠? 그것도 관성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관성의 예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찾아보시고 정리하셔야 돼요. 왜 이걸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냐면 선생님이 뒤에서 배울 작용반작용에 비교해서 문제를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가속도의 법칙. 그렇죠? 힘이 있을 텐데 그럼 우리 먼저 이 가속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말 그대로 가속도, 속도가 더해진다. 속도가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했냐면 이 가속도를 정의를 내렸어. 어떻게 내렸죠? 단위 일정한 기준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속도가 변했냐.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속도가 변했냐.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정의를 내리고 어떻게 했죠? 선생님이 식으로 바꿨죠. 그래서 가속도는 기준분의 비교 대상. 기준이 뭐였죠?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어. 그래서 지금은 왜냐면 요약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가속도가 무엇인지 정의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다. 그래서 가속도는 우리가 A라고 했죠? 그렇죠? A, 영어 따져서 A, 시간은 T, 그리고 속도는 V인데 변화량이니까 델타 V. 그래서 이 가속도는 것은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요거는 이제 이미 이제 가속도의 정의를 내리고 우리가 다시 이제 넘어오면 이 가속도가 어떻다고? 힘이 있으니까 생긴다고 그러겠잖아. 그쵸? 그럼 이 가속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뉴턴이 고민을 한 거예요. 이 가속도라는 것은, 그쵸? 우리 뭐였죠, 선생님이? 그래서, 코끼리와, 그리고 뭐였죠? 다람쥐였죠? 다람쥐가 있는데 똑같은 힘을 가했어. 똑같은 힘을 가했다면 누가 더 속도가 많이 변한다고 했죠, 선생님이? 다람쥐라고. 코끼리는 질량이 크기 때문에 속도가 변화량이 작다라고요. 반면에 다람쥐는 질량이 작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량이 크다. 무슨 관계야? 질량과 가속도는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라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그쵸? 요거 얘기했었죠. 또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그렇다면 같은 코끼리더라도 힘을 약하게 할 때와 힘을 세게 갈 때 어떤 게 속도라면 크더라고요? 그렇죠. 힘이 클수록 속도의 변화량이 크다. 그래서 가속도와 힘은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 그래서 이걸 정리했더니 A는
n분의 f라는 식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우리 비례식 안 좋아하니까 등호로 바꾼 거죠. 그래서 a는 n분의 f라는 식으로 뭐한다? 이렇게 바꿨다. 이게 바로 뭐라고?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이 가속도의 법칙은 질량이 크면 가속도는 작아지고 힘이 커지면 가속도는 커진다. 그래서 a는 n분의 f라는 식이 나왔다. 그러면서 이게 말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바꿨다 우리가 f는 ma라는 식으로 우리가 바꿔서 많이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처음 들어본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 뉴턴은 힘이 없을 때와 힘이 있을 때 각각 나눠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얘는 우리가 주로 뭐에 대해서 얘기하면 등속 운동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 가속도의 법칙은 뭐에 대해서 등가속도 운조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가속도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페이지 잠깐만 넘어갈게요. 자, 옆에 보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돼서 선생님이 이 정리를 해놨어요. 뭘 정리했냐면 이 관성의 법칙과 가속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물체 운동을 연관시키는데 우리가 다루는 이 통합과학에서 다루는 것 중에서 물체 운동은 크게 두 가지밖에 안 다뤄요. 뭐냐? 바로 등속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만 집중적으로 다루시면 돼요. 그렇죠? 물론 이거 말고 딴 것도 있어요. 하지만 시험 문제 잘하는 거 뭐라고? 이 두 가지라고요. 등속과 등가속도. 이 등자가 무슨 등자죠? 같을 등이죠. 그럼 등속이라는 것은 뭐가 일정하다는 거야? 속도가 같다는 거예요. 속도가 일정할 때 얘기하는 게 등속 운동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관성의 법칙에서 R자음이 0일 때 정자 물체는 정지하고 운동화 물체는 등속 운동하자. 바로 이거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힘이 없을 때야. 그래서 등속은 힘이 없을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물체를 뭐 어떤 뭐 문제를 풀다 보면은 막 그림도 주어질 수도 있고 또는 그림이 안 줄 수도 있고 그래프가 줄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요 문제를 푸는 스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자, 어떤 문제가 주어진다면 가장 먼저 될 건 말하면 VT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그렇죠? 말을 막 꼬아내고 막 그래도 상관없어요. 먼저 뭘부터 그리라고? VT 그래프부터 그리시면 좀 쉬워요. 물론 거의 90% 이상 우리 지금 통합과학에서 90% 이상이 VT 그래프를 풀면 거의 대부분 풀릴 거예요. 자, 그럼 방금 내가 뭐라고 했냐면 등속 운동한다고 했잖아. 속도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죠? 그러면 이 VT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속도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VT 그래프가 의미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바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면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찾아보시면 돼요. 여기서 기울기는 여러분들 알고 있죠? 뭐죠? x축의 변환량분의 y축의 변환량이에요. x축 뭐죠? 시간이죠? 시간의 변환량분의 y축은 속도의 변환량이에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이게 시간분의 속도의 변환이 뭐라고 했죠? 선생님 여기서 가속도라 그랬죠? 그러면 이 기울기는 뭘 의미하는 거야 지금? 가속도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따지면 가속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VT 그래프에서 여기 등속 운동은 기울기가 뭐예요 지금? 0이죠? 기울기가 0이죠? 그러니까 뭐야? 가속도가 0이라는 거죠? 속도의 변화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다는 거. 그래서 등속 운동한 얘기예요. 자, 이렇게 기울기를 따져보고요. 그 다음 따져볼 게 뭐냐면 바로 우리 넓이를 따져봐야죠. 면적을 따져봐야죠. 그쵸? 면적은 어떻게 구하죠?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가 뭐죠? 시간, 세로가 속도예요. 그러면 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VT야, VT. VT는 뭐죠? 여러분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였잖아. 그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쵸?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그럼 뭘 의미하면 거리를 의미한다는 거야. 여기서 면적, VT 그래프의 면적을 뭘 의미한다? 이동거리를 의미한다. 자, 그럼 VT 그래프를 그리면 뭐 구할 수 있어? 첫 번째, 가속도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동거리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거를 우리가 ST 그래프로 바꿔봤더니 시간에 따른 거리 그래프를 바꿨더니 그쵸? 면적이라고 했잖아요. 선생님 면적 S가 그쵸? 그러니까 면적을 따져봤더니 1초일 때 이만큼 2초일 때 이만큼 2초일 때 이만큼 3초일 때 이만큼 4초일 때 이만큼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 비례하는 그래프 나타나겠죠? 그럼 우리가 뭐 하는 거야? 등속 운동에 대한 VT 그래프, ST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VT 그래프를 그리는 게 먼저 중요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뭐라고 했죠? 등가속도, 가속도가 있는 경우, 그쵸?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등이니까 가속도가 어떻다고요? 일정한 그래프라고요. 그쵸?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우리 가속도 정의 뭐였죠? 단위시간 속도의 변화량이죠? 그럼 뭐가 일정하다는 거야? 속도의 변화량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속도의 변화량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따로 바꾸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 또는 감소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 또는 감소한다. 자, 그러면 이걸 뭐하라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한다? 우리가 VT를 부려야 되겠죠? VT를 부르는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뭐야?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 나타나겠죠? 그렇죠? 시간에 따라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있죠? 이 VT 그래프에서 뭐 한다고? 그래프가 의미하는 걸 찾아낸다.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라고? 기울기. 두 번째는 면적. 자, 기울기를 봤더니 뭐라고 했죠? 아까 선생님이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한다. 그렇죠? 근데 여기 가속도가 어쩌죠? 지금 일정하죠? 기울기가 일정하죠? 그래서 뭐가 일정한 거야? 가속도가 일정한 그래프. 그래서 등가속도 그래프를 그린 거죠. 그리고 면적 보세요. 면적은 이동거리죠? 이렇게 증가하겠죠? 요거를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 바꾼 게 오른쪽 그래프가 되는 거죠. 위에 그래프가 다른 건 뭐야? 얘는 증가하는 정도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y는 x제곱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관성의 법칙과 가속도 법칙 그거를 배우고 그거에 따른 문제를 풀 때 보시면 대부분 등속과 등가속도를 얘기한다.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 뭐부터 그리라? VT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통해서 조금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우공비라 또 선생님이 또 정리한 문제에 대해서 또 정리해서 풀어줄 테니까요.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보셔야지 여러분들 이해가 될 거야. 이론만 아무리 말이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얘기했죠. 뭐라고 했죠? 물리는 이론을 딱 배우고 응용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풀다 보면 다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그 정도까지 노력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고? 계속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좀 이따가 또 문제에 또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1법칙, 2법칙,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얘기했고요. 마지막 작용 반증의 법칙인데 뭐냐면 힘이 없을 때와 힘이 있을 때 얘기했어. 그러면 힘이 있을 때 어떻게 힘이 작용하는지 그 특징에 대해서 정리한 게 3법칙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 힘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작용한다고? 쌍으로 작용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쌍으로 작용한다. 일방적인 게 없어. 무조건 쌍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내가 앞정을 찔렀어, 이렇게. 그렇죠? 내가 앞정을 손으로 찔렀어. 그러면 내 손이 아파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다겠죠? 앞정도 나를 찌르기 때문에 반작용을 힘이 때리기 때문에 나도 아프다라고 했어.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항상 힘은 어떻게 된다고? 작용 반작용으로 작용한다. 쌍으로 작용한다. 마찬가지로 어떤 지구가 있어. 그리고 얘가 떨어져 어떤 물체가. 그러면 똑같이 왜 떨어지는 거야?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거잖아. 그러면 물체도 뭐 한다고? 똑같은 힘으로 지구를 당긴다고요. 이게 작용 반작용이라고요. 그렇죠? 반드시 이건 무조건이야. 법칙이니까 무조건 예외가 없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쌍으로 작용한다. 근데 어떻게 작용한다? 똑같은 힘으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라고. 이거 A, B 나와 있죠? 서로 작용하는데 똑같은 힘으로 작용해. 단 뭐라고? 방향은 반대라고.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로 작용하는 게 바로 작용 반정이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얘기했었죠. 어떤 거였죠? 내가 걸어가는 거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지금 앞으로 걸어갈 때 나는 분명히 지금 내 다리 힘으로 땅을 밀고 있어. 근데 난 앞으로 가잖아. 왜 그런 거죠? 내가 땅을 미니까 땅도 나를 밀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간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렇죠? 그리고 뭐 로켓 나가가죠. 왜 날아가죠? 분명히 로켓이 지구를 밀고 있어. 하지만 반작용으로 지구도 로켓을 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앞으로 나간다고. 그런 식으로 작용 반작용 얘도 정확히 알아주시면 돼. 그래서 앞에 우리 1번째 배웠던 관성의 얘랑 세 번째 배웠던 요 작용 반작용 얘랑 좀 엇갈려서 좀 혼동해서 시험 문집이 돼요. 그래서 다음 중 뭐 관성의와 뭐 아니 이거죠. 다음 중 뭐 힘이 종류가 다른 것은 뭐 법칙 종류가 다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문제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가 힘과 운동 법칙, 힘이 작용했을 때 어떻게 운동하는지에 대해서 배운 거잖아. 여기는 지금 사실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 똑같이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지금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역학적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자, 그러면 역학 시스템 배우고 있으니까 뭐냐면 지구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
그러면 이 지구에서 가장 많이 작용하는 힘이 아까 뭐라고 했죠? 중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뭐한다? 이 중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자, 이 중력을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만류인력, 우리가 뭐 혼동에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사실은. 조금 더 만류인력이 포괄적이야. 자, 만류인력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말 그대로예요. 만 가지 존재하는 물체는 인력,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즉, 모든 물체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게 바로 만류인력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시가 나왔는데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있어요. A라는 물체는 질량이 라지 m이고요. B라는 물체는 질량이 스몰 m이에요. 그럼 뭐가 작용한다고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고. F가 작용한다고. 그러면 A가 B를 끌어당기는 힘, 그쵸? 뭐 B가 A를 끌어당기는 힘 이렇게 작용하겠죠? 근데 이 힘은 어떻다고?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라고요. 그쵸? 그럼 뉴턴은 이 F가 궁금한 거였어. 그쵸? 방금 앞에서 삼법칙에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라는 것은 알았어. 그럼 이 힘이 느 정도 힘인지, 어느 정도 크기의 힘인지를 알아내고 싶었던 거야. 그랬더니, 실험을 해봤더니, 어떨수록 질량이 클수록, m이 질량이 클수록, 뭐 라지 m이 클수록, 이 힘이 커진다고. 그쵸? 또 어떨수록 가까울수록 거리에 반비례한다고. 근데 그냥 반비례하는 게 어떻게 반비례한다고?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그쵸? 이걸 정리했더니 F라는 것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이 비례한다. 근데 내가 뭐라고 했죠? 비례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래서 F는을 바꾸려고 했더니 상수값이 생긴 거야. G값이나 상수값이 생겨서 F는 G, R제곱, 스몰 m, 라지 m으로 표현한다. 이게 바로 뭐라고? 만류인력 법칙이라고요. 이게 바로 만류인력 법칙이라고요. 그렇죠? 자, 이 만류인력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물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중력은 우리가 좀 말하는 중력은 지구에 대해서만 얘기하려고 하잖아. 지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우리 지구로 한정져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지구에서는 뭐가 일정하죠? 지구의 질량 라지엠 일정하고요. 지구의 반지름 R값 일정하죠? 그렇죠? 그거를 했더니 우리 위에서 봤더니 이 G값은 상수값이야. R값도 지금 지구의 반지름 일정해. 라지 M도 지금 지구의 질량 일정해. 지금 요것들은 뭐 하는 거야? 다 일정한 값이라는 거야. 그걸 계산해 봤더니 얼마라고? G값, 중력 가속도로 계산할 수 있다고요. 이게 얼마라고? 9.8 미터 세크 제곱이라고요. 그쵸? 그래서 정리해 봤더니 요것을 정리해 봤더니 얼마고? 이게 바로 G값 9.8로 계산한다고. 그랬더니 뭐야? mg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래서 중력은 뭐라고? F는 mg로 중력 F는 mg로 계산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이 G값은 어떻다고요? 우리 지표면에서 지구 지표면에서는 일정합니다. 9.8로 거의 일정하다라고 놓고 얘기하시면 돼. 알겠어요? 뭐 그래서 또한 중력값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과 관계없다. 이 G값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구의 질량과 지구의 반지름이 관계 있는 거지 물체의 질량과는 관계없어.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나중에 문제 풀 때 얘기할 텐데 이 중력과 중력 가속도를 비교하는 또는 정확히 이해했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작년에도 선생님 그렇게 냈고요. 올해도 그렇게 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공비라든지 또는 선생님이 또 따로 풀어주는 문제에서 정확히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친구들도 맨날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선생님 중력하고 중력가속도 무슨 차이예요? 맨날 물어보잖아요. 중력은 힘이야. F는 mg. 그쵸? 힘이고 중력과 속도는 뭐야? 속도의 변화량이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게 뭐냐면 A라는 물체가 이렇게 있고 B라는 물체가 있어요. A라는 물체는 질량이 스몰 m이고 B라는 물체는 스몰 m이 라지 m이야. 당연히 이게 더 클 거야. 그러면 중력은 뭐가 더 커요? 당연히 얘가 더 커요. 하지만 동시에 떨어진다고요. 왜? 중력 가속도가 일정하다고. 왜? 가속도는 뭐랬죠?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했잖아요. 1초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이 일정하다고요. 그렇죠? 같은 높이라면 얘는 동시에 떨어질 거라고. 왜? 같은 높이니까 같은 시간 동안 떨어질 거 아니야. 같은 속도의 변화를 갖고 있더라고요. 질량이 다르더라도 상관없다고. 가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사탑에서 코끼리랑 생쥐가 떨어져도 똑같이 떨어진다고요. 깃털이랑 볼링공 떨어져도 같은 높이라면 똑같이 떨어진다고요. 왜? 물체의 질량과 관계없기 때문에. 단, 뭐는 다르다고요? 중력은 다르죠. 왜? 얘는 일정하지만 G값은 일정하지만 M값은 다르잖아. 그러니까 중력은 다른 거죠. 그렇죠?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되게 많이 자주 나온다고.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제풀이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정확히 알아주세요. 아마 그래서 요 문제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중력에 의한 물체 운동 두 가지 자유낙하 운동과 수평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유낙하 운동은 이제 어떤 물체를 가만히 놓았을 때 떨어질 때 어떡하죠? 속도가 좀 더 빨라지죠? 그게 바로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자, 이거를 따르게 어떻게 말했죠, 선생님이? 이건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왜? 아래로 지금 뭐가 일정하죠? 중력이 일정하게 작용했는 거야. 그래서 힘이 일정하게 작용했으니까 가속도의 법칙.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이를 얘기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0초일 때는 이렇게, 1초일 때 이만큼, 2초일 때 이만큼, 3초일 때 이만큼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그렇죠? 왜? 힘이 작용하니까. 그래서 이걸 VT 그래프로 우리가 항상 얘기했잖아. 그래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0초일 때 0, 1초일 때 이만큼, 1초 때 10이라고 했던 선생님이 2초일 때 20, 3초일 때 30, 4초일 때 40m/s 속도가 이렇게 변한다고. 그러면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거리는 더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거리 간격이 이렇게 점점 더 넓어지고 있잖아, 지금. 그쵸? 이게 뭐라고? 첫 번째,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그래서 요거 얘기하면서 앞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한 물체는 질량 간격이 동시에 떨어진다. 왜? 중력과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힘은 다르더라도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왜? 물체의 질량 관계없다고 선생님이 요거 정확히 알아두세요. 자, 두 번째, 수평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에요. 어떤 높이에서 얘를 V로 던졌을 때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등속운동 하겠죠, 얘는. 근데 얘 뭐야? 떨어지고 있잖아. 그래서 오른쪽 이 수평방향은 뭐 한다고? 등속운동 하겠죠. 왜? 수평방향은 힘이 작용해 안 작용해? 안 작용하니까 V로 작용한다는 얘기야. 반면에 아래쪽은 뭐가 작용했죠? 지금 중력이 작용하잖아. 그러니까 속도가 증가하겠죠. 힘이 작용하니까 가속도가 생기는 거야. F는 ma. 힘이 작용하니까 A가 생기는 거죠. 이 A가 바로 뭐야? 여기서는 G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래쪽 방향은 뭐 한다고? 등가속도 운동한다고. 중력이 작용하니까 자유낙하 운동한다라고. 그래서 이거 별표 100만 개 치세요. 무조건 나와요, 이거. 뭐 계산 문제가 나오든 개념 문제가 나오든 이건 무조건이야. 그쵸? 이거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그래서 두 가지 자유낙하 운동하고 수평반응 물체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금 더 부가 설명하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요 밑에 파스포 친구 있는데 지구에서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걸 얘기할게. 지구에서 어떤 친구가 공을 던지는데, 그쵸? 던지면 1밖에 안 나와. 좀 더 세게 던지면 더 멀리 나가. 더 세게 던지면 더 멀리 날아가. 근데 선생님 던지면 어떻게 되겠죠? 더 빨리 던지니까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안 떨어지고 이렇게 돌아오겠죠. 그래서 물체를 수평방향으로 매우 빠르게 던지면 뭐 할 수 있다? 지표면에 닿기 전에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 원운동할 수 있다. 그래서 뭐 한다? 중력이 작용에도 불구하고 안 떨어지고 원운동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와 뭐 태양, 그렇죠? 분명히 중력이 작용해도 안 떨어지죠. 왜 안 떨어지는 거죠? 지구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방향만 바뀌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방향만 바뀌어서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와 달도, 지구와 인공위성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속도가 느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떨어지겠죠? 속도가 느려지면 지구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지금 뭐 뉴턴에 대해 이게 이제 뉴턴의 사고 실험에서 방금 이거 얘기한 게 뉴턴의 사고 실험이에요. 그래서 매우 빠르게 던지면 지표면에 닿기 전에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걸 통해서 지구와 뭐 태양 이런 걸 설명한 겁니다.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이제 중력과 이 중력이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도 했었고요. 또 이 중력이 생명 시스템, 우리 생명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선생님이 학습지에 정리해놨어요. 그거 한 번만 더 읽어보시고 뭐 하시면 크게 무리될 건 없어요. 자, 여기까지 중력에 의해서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에서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요 지금 선생님이 이 내용은 사실은 개념이 설명을 챙기기 어려웠어요, 선생님이. 왜냐면 이게 또 여러 가지 예시를 들면서 설명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를 통해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푸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힘내서 기말고사 잘 보세요.